안녕하세요. 관계법교 이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건축법에 관한 사안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험의 출제 경향에 대해 잠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험을 준비하는 것은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택관리사는 의무관리 대상 공동택이라 불리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택의 관리조직의 책임자로 활동하게 됩니다. 이러한 주택관리사는 공동택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공법상의 규정을 알고 그러한 규정에 따라 업무를 집행할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법규에 관한 사안들을 함께 공부하게 되는데요. 우리 시험에서는 그 주택관리사인 관리사무장이 관리하는 대상을 공동택의 공용 부분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 공용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파트를 방문하거나 또는 각 세대의 집을 방문하다 보면 철제 대문 안쪽에 주거 공간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거 공간을 주거 전유 부분이라 표현하고 그 주거 전유 부분 내 각종 구조 설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현재 거주하는 분들이 직접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요. 둘 이상의 입주자가 함께 사용하게 되는 계단, 복도, 주차장, 어린 놀이터 등의 각종 시설들을 관리하는 것이 공동택의 공용부를 관리하는 관리사무장의 주된 업무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공용부분은 단독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두세대 이상이 함께 거주하게 되는 공동주택에서 그러한 공용부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관리사 자격증은 2016년 8월 달에 공동택관리법을 새로 제정하게 되면 공동택관리사로 명칭을 변경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런 공동택 관리에 필요한 사안들을 우리가 관계법규에서 11개 법률로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그 공동택은 하나의 건축물이거든요. 그래서 그 건축물 관련된 법령을 우리가 공법에서 함께 살펴봅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보는 것은 바로 건축법입니다. 여기 건축법은 건축물에 대한 공법상의 규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저 건축물을 어떤 방법으로 만들고 어떤 규제에 따라 건축해야 되는지 그에 관한 사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저 건축법을 8문항 출제하고 있는데 저 8문항 중에 5문제는 객관식으로 출제하고 그리고 3문제를 주관식으로 출제 중입니다. 그러면 이 건축법에서는 주택과 주택 외의 건축물, 그래서 상가, 공장 등의 다양한 건축물을 이 건축법에 따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다양한 건축물 중에 주택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는 공법상의 규정이 있는데 그러한 법령을 주택법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택법은 우리가 아파트 단지를 가끔 살펴보신다면 그 아파트 단지에는 많은 세대가 집단적으로 공동생활하고 있죠. 그런 주택단지를 건설하는 절차를 바로 주택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법은 30호, 30세대 이상의 집단적인 주택 건설 사업에 관한 내용을 다루며 특별히 공용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관리할 것인지 그러한 내용들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주택관리사의 자격증은 바로 이 주택법령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주택법이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우리 시험에서는 14문항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객관식은 9문제 출제하고 주관식으로 5문제를 현재 출제 중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게 있습니다. 사실 관계법규와 관련된 내용들에 있어서는 일부는 공인중개사 내용과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축법에 대해서는 중개사 시험에서 1문항 출제하고 주택법령에 대해서는 6문항을 출제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개사 공법을 강의했을 때 건축법에 관한 사항은 전체 비중 중에 어느 정도 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한 4시간 정도의 수업을 마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주택법령에 대해서는 한 3시간 정도 수업함으로써 법령에 관한 내용들을 쭉 한번 훑어보는 것으로 끝을 냈는데
우리 주택과 이사 시험에서는 이 건축법과 주택법이 전체 시험 문제 중에 절반 이상 22문제를, 22문제를 여기에서 출제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건축법과 주택법에 대해서는 좀 많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엽적인 부분까지 쭉 훑어 나가기 때문에 좀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됩니다. 그래도 상관없죠. 합격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축법과 주택법에 관한 사항, 좀 중요한 사항으로 살펴주셔야 되고, 특별히 이 주택법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규와 함께 2차 시험에 해당되는 관리 실무에서도 그 내용을 다루게 되는데, 보통 시험 문제 내게 되면 15문제나 16문제 정도를 이 주택법령에서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과목에 해당되는 실무, 법규에 걸쳐 총 80문제입니다. 그 80문제 중에 절반 이상을 이 두 개 법령에서 다루어지게 된다고 하면 꼼꼼한 지엽적인 부분까지 차분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은 우리 주변에 빌라 만들어지는 것 보신 적 있죠? 그래서 세대수가 얼마 안 되는 그런 건축물을 만드는 법령이고, 여기 주택법은 30세대 이상의 집단적인 주택 건설 사업을 다루는 법령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택단지 중에 임대주택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임대주택 단지에 대해서는 종전에 임대주택법에서 그 내용을 다루었었는데, 이번에 법을 전면 개정하여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새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줄여서 민간 임대법이라 표현하겠습니다. 여기 민간 임대법은 과거 출제 경향을 살펴보게 되면 보통 4문항을 출제하는데 객관식 2문제와 주관식 2문제를 각각 출제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출제 비중이 집중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이 3가지 법령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법령에 있어서는 8가지 법령에 있어서는 문제 하나 또는 2문제가 개별 법령의 출제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된다고 하면 이 3가지 법령에 대해서는 꼼꼼히 살펴보는 게 필요하고, 나머지 하위 법령에 대해서는 우리 수업 시간 도중에 좀 강조하는 것, 그런 내용들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만 집중하는 게 좀 합리적인 공부 방법이 될 듯합니다. 그러면 이 3가지가 공용분이 존재하는 공동택 건설 관리 등에 관한 내용이 되고, 그 밖에 공택을 건설한 법령으로서 우리 주변에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통해 새로운 아파트가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죠. 재개발, 재건축 사업 보신 적 있습니다? 그런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정비사업이라 표현하고, 이러한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그 내용을 다루게 되는데, 이를 줄여 도정법 또는 도시정비법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도정법에서는 문제를 2문항 출제 중입니다. 그리고 수도권에서는 이러한 정비사업을 좀 광역화시켜, 그래서 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단위 면적이 보통 10만 제곱미터에서 15만 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그런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구역을 한 10배 정도 넓혀 대규모 뉴타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뉴타운 사업을 도시 재정비 촉진 사업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정법에 관한 사업을 좀 광역화시킨 것을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라 표현하는데, 이를 줄여 도척법 또는 도시 재정비법이라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법령은 우리 시험에 문제 하나가 출제됩니다. 문제 하나만 출제된다고 하면 그때는 객관식 문제만 나오고요. 한 법령에 문제 2개 나온다고 하면 객관식 하나와 주관식 한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법령이 바로 아파트에 해당되는 공동택을 건설, 공급하는 기본적인 법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이 5가지 법령을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건물에는 다양한 시설, 장비가 갖춰져 있는데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소방시설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소방시설과 관련된